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어도 일상적으로 자주 들어왔던 말들 중에서 어느 날 문득 가슴을 후벼 파듯 선명하게 들어와 박히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위해 준비되어 왔던 마냥 귓가를 스치고 갔던 그 말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순간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일시적으로 기억될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은교 교수님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네. 항상 그렇게 깔끔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고맙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서 딱 교수님 얼굴을 뵀는데요. 네.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 해맑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만 하면 교수님이 그냥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세요. 네. 미녀가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말을 못합니다. 미녀가 해줬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일시적 순간에 대한 제 소개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문장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네. 성찰, 의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데카르트의 성찰하고 그다음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이것을 이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심보감을 이제 2번 했는데 네. 또 이렇게 긴급한 내용이 있을 때는 또 한 번 하고 또 명심보감을 빈 곳을 또 명심보감으로 계속 이어갈까 해봅니다. 네, 오늘은 성찰 그리고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성찰 그리고 악의 평범성. 이 시대에 사실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잘 모르고 그냥 귓가를 정말 말 그대로요. 스쳐 네네. 지나가는 말에 지나지 않는 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철학이 우리 선생님, 문 선생님 앞에서 철학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진짜 사실 철학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물어보실까봐 겁이 날까봐 그럽니다. 예. 근데 철학에 우리가 3가지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제 모든 철학이 제일 얘기하는 게 이제 존재론, 인간이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타자론이 있고, 타자를 이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복론. 네. 요 3가지가 우리가 철학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로 굉장히 토론을 해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가. 어떻게 해야지 타자를 인식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데카르트는 의심하기에 존재한다. 생각하기에 존재한다. 코기토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에르고 숨이라는 말을 했고. 근데 이제 네. 다른 사람은 존재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칸트는 존재는 행동하는 것이다. 네. 아이고야. 네. 저희가 이따가 낭송할 때 제가 배경음악을 쓰려고 했던 게 지금 살짝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졸지 말라고 의도적인 겁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우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시간을 테스트해 보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그래서 칸트는 네. 존재는 행동하는 것이다. To be is to do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니체는 거꾸로 얘기했죠. 행동해야지 존재하는 것이다. 행동해야지 존재하는 것이다. To do is to be. 근데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였던 스테반 에셀롱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 근데 이분께서는 분노해야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분노해야 존재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데 흔히들 생각하는 것이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가 심각한 말인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만 한 30분 할 것 같아요. 예. 그냥 외워서 쓰거든요. 네, 나는 맞아요. 생각한다. 고로 네, 존재한다. 그게 뭐냐.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데카르트, 칸트, 지금 말씀하신 이 철학자들요. 저희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우면서 이렇게 나눠 배웠거든요. 데카르트는 합리론의 그렇죠. 네, 대표고 칸트는 경험론의 대표다. 야, 역시. 역시가 아니고 저희 그렇게 달달달 외워야지 시험을 봤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예. 그게 참 무섭습니다. 합리론주의자죠. 네. 그야말로 철저하게 기하학을 이제 수학에 뭐 정말 기하학을 해석 기하학이라는 장르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정말 합리론의 선구자로 선구적 대표주자죠. 그야말로 인간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내내 합리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그 아주 중세의 한 가운데를 갖다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죠, 완전히. 네, 1596년에 태어나가지고 1650년에 5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야말로 중세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존재하는가 이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것이 작가별로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실은 이 책이 성찰이라는 책이 여러 대학교의 교육 책에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 대학 책에.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을 들으시는 분 중에 대학을 요즘에 졸업하신 분이라면 역사란 무엇인가와 함께 성찰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찰은 그런 거거든요. 이단이나 독재나 몰이념을 비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봤을 땐 데카르트가 봤을 땐 이제 중세의 신을 믿는다는 게 그 바로 전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종교개혁 이후에 1641년에 파리에서 초판으로 라틴어로 출판이 돼요. 네. 또 1642년에 암스테르담에서 또 재판이 라틴어로 나오고 1647년에 이르러서 이제 불어로 번역돼서 많은 사람이 읽게 되는데 네.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자분들이 좀 이웃 아프다고 해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여자분이 잘 위로를 해줬는데 병이 났어. 그러면 마녀라고 해야죠. 불태워 죽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잔다르크처럼 좀 남자를 이끌고 이러면 또 마녀라고 해서 불태워 죽이고. 겁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 또 말을 못해요. 네. 둥글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돌려야 되고. 그렇죠. 이 겁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그 중세적인 그 사고관 이것이 크게 잘못될 수 있다. 근데 중세적 사고관도 그렇고 우리한테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고관 있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사고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제동을 건 거예요. 그 중세적 사고관.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신존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얘기를 하면서 성찰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 당시 기독교라고 얘기했던 그 신이라는 것이 진정한 신이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주 근데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스피노자 이런 사람 도망가잖아요. 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그 스피노자는 도망을 가죠. 라이프니치 스피노자 이런 사람은 도망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종교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지금도요. 1000년을 지배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한국이 그래요. 네. 지금도 큰 교회 비판하면요. 막 직장까지 전화를 해요. 조직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사실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아니, 저는 예수님의 버지라는 단어는 쓰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제 특별히 자신은. 그 단어를 안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버지라고 얘기했는데, 네. 근데 그 기독교라는 단어는 지금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취직할 때, 그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 예수의 벗이라고 썼더니 네.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직장에서 이거 네. 이단이나 이상한 검색을 해봤더니 예수의 벗이라는 종파가 없더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상의를 했더니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교주인가 보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법교 교주 김은재 교수님. 예.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했더니 이런 걸 왜 이렇게 쓰냐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뭐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좀 불교나 기독교나 새로운 의심하라 오늘의 주제죠. 새롭게 각성하지 않으면은 조계종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요. 스님들도 예. 부패한 면이 있고 그럼요. 기독교는 이루 말할 저기가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이지 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라는 개념 자체를 뭐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거기 머릿말에 소르본 신학자들에게 바치는 헌사가 먼저 나와요. 이 책 맨 앞에. 네. 성찰전 책 앞에. 이게 뭐냐면 안전장치예요. 겁나가지고. 겁나가지고. 네.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 책의 집필 동기를 알게 되면 이 책을 보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무서우면은. 이 종교재판이나 이런 데 걸리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안전장치는 좀 마련을 해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신과 영혼에 관한 문제는 신학보다는 철학을 통해 논증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썼어요. 그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머릿말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신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근거들을 확실하고 명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누가 읽어줬냐면 소르본 대학교 그 최고의 지성들이 읽고 검토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미리 검토를 받고 출판했다고 뭐라고 썼냐면 소르본이라는 이름은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신성한 공의를 제하고는 신학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학부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 단체는 없으며 나아가 세속적인 철학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학부 이상으로 예리하고 견고하게 또 공평무사하고 지혜롭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책에 애정을 베풀 의향이 있으시면 우선 이 책이 잘못된 점을 고쳐주시고 빠진 것이 있으면 첨가해 주시고 불완전한 것이 있으면 완전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앞에다가. 근데 뭐 이게 뭐 비열하거나 비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시대가 참 절박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럼요. 드는 거죠. 네, 금서의 시대이고 책 잘못 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꼭 서양문이 아니라 정조의 문체반 정도 그렇잖아요. 네. 15세기, 16세기, 거기서 벗어난 지가 이제 우리는 이제 18세기 허균에 이르러서 자유로운 소설 쓰기가 가능해지는데, 그야말로 중국식으로 쓰는 문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류큐, 오키나와하고 베트남하고 이런 지역까지도. 네. 중국 본토에서 어떤 식으로 문장을 써라. 시를 쓸 때는 어떻게 단어를 뭘 써고 뭘 맞춰야 된다. 그걸 이제 열알기 썼던 박지원 그 무리들은 안 따르는 거예요. 파고다 공원에서 술 마시면서 자유롭게 막 글을 막 쓰고 이러는데 그러다 이제 제자 이옥이 이제 잡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세라는 것이 글쓰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글도 제대로 못 쓰게 하고 또 읽지도 못하게 하고 라틴어 못 읽잖아요, 일반. 네. 그러니까 우리 서양이 그랬듯이 우리 동양에서도 한자를 못 읽잖아요, 사람들이. 네. 한자를 못 읽으니까 어렵게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그렇게 언어와 종교와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에 대해서 깨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doubt, 의심해라 이거예요. 그걸 다시 생각해야지 너가 존재로서 바로 설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한번 책을 좀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일시적 순간은 재미없을 텐데 어떻게 하죠? 왜요? 그러니까 왜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많은 인문학 공부가 이렇게 막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텍스트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책이 책을 말하도록. 그래서 낭송하는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만약에 교수님 저희 국민 라디오가 24시간 내내 이런 그 책 읽는 것만 나간다 그러면은 못 참으시겠죠. 그러나 그렇죠. 일주일에 단 1시간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네. 별미거든요. 그것도
문 선생님께서 낭송해 주시는데.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성찰이 네. 6가지의 성찰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1성찰만 하고 언제 뭐 다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1성찰 부분만 길지 않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의 귀한 목소리로 우리 한 부분 듣고 또 얘기하고 한 부분 듣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네. 맨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음악을 조금 깔아주는 게 좋겠죠. 네. 네. 유년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는지, 또 이것 위에 세워진 것이 모두 얼마나 의심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학문에 있어 확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세우려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전복시켜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몇 해 전에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네. 최초의 토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들, 이런 고정관념들을 다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것을 반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어릴 때부터 우리가 왜 흔히 교육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 네. 라고 늘 강요당했지 단 한 번도 어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애기들이 네. 많이 하는 말. 왜요? 왜요? 예, 예. 왜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죠. 시끄러! 한 번만 더 왜요? 그러면 너 혼낼 거야? 네네네. 이러잖아요. 예, 예. 근데 데카르트가 정작 왜요라고 얘기를 하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린 시절에 우리를 많이 망쳐놓는 거예요. 우리 지지 이러잖아요. 맞아, 안 된다고. 안 된다. 지지, 큰일 나, 근데 큰일 뭐 나. 예. 그 어원에 대해서 그칠지가 2개가 있다. 스탑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그다음에 뭐 네. 그 어원이 확실하지 않아요. 지지에 대해서는.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탑 이런 얘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예. 다메 그죠? 다메 근데 안 이제, 돼, 안 돼. 네. 지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기 논어에서도 그칠 때를 알아야지 인간이다. 알지하고 그칠지 해가지고 굉장히 지지. 중요한 지지. 그래서 그런 단어도 있어요. 중국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근데 우리가 이제 지지 저항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발터 베냐민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가장 그 남에게 내가 가장 소중했던 시간들은 누가 나를 갖다가 못하게 했던 거, 그러니까 헝클어진 방, 헝클어진 서랍, 여기에 보물이 있었다는 걸 나이 들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막 지저분하게 있는 방. 그러니까 아이들 지저분하게 있으면 그냥 둬야죠. 네. 거기.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어른식으로 정리를 하길 바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방이 지저분해야 된대요. 예, 막 이렇게 어린애처럼. 미술화가나 막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방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고백을 하네요. 저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예술가 아닌데도 지저분해도 되나? 예. 근데 방송 좀 창의적인 일이니까 약간 된다고 우겨도 되지 않나? 이러고 저도 지금 자기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는지가 아니라 강요받았는지겠죠. 네. 그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이것 위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의심스러운 건지. 이런 것들이 이걸 철저하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쉽잖아요. 그죠? 성찰 네. 도입부가. 우리가 참된 것들이라고 간주해온 것들을 그냥 이제는 감각을 통해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각마저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이 그 감각에 대해서도 의문을 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의견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성이 설득하고 있는 바는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에 있어서도 명백히 거짓인 것에서처럼 엄격하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의견들 각각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견들 전체를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견들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일이기에 말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것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기에 기존의 의견이 의존하고 있는 원리들 자체를 바로 검토해보자. 내가 지금 아주 참된 것으로 간주해온 것은 모두 감각으로부터 혹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한 일이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네.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중의적이고 얼마나 모호한지 차라리 원서로 보면 또는 영어로 번역해 놓은 원문을 보면 쉽게 와닿는데 네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것들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읽으면서 네네.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이 한 번에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살짝 걱정했던 부분이 네. 굉장히 문장도 길고요. 네. 중의문이 많이 쓰였고요. 이야.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아주 참된 것으로 간주해온 것은 모두 감각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네.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만져보고, 뭐 먹어보고, 느껴보고, 그렇죠. 다 오감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로 믿을 수 있는가?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네. 의사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어요. 왜요? 콜라 드신다고요? 아니, 몸이 아픈데 네. 몸을 못 느낀대요, 제가. 네? 몸이 아픈데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많죠. 예를 들면. 몸이 아픈데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암이 사기 막 이런데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우리 감각은 활발한 거야. 나는 기쁘고 막 즐겁고. 그러니까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말기암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저는 못 느껴요. 징후를 못 느꼈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합병증에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지방간 4-5개 한꺼번에 있어요. 그래도 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요. 그 의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못 믿냐고 막 그런 식으로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네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몽둥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몽둥발? 몽둥발이. 몽둥발이. 그 백석의 모닥시라는 시에 나오는 건데요. 네. 발꼬락이 다 잘라지고 이제 그 몽둥이처럼 네. 발꼬락이 돼서 그걸 가진 사람을 몽둥발이라고 그래요. 몽둥발이. 예. 근데 예전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전쟁 시기에도 많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세터민들이 많아요. 세터민들 모임 가면 어린애들 몽둥발이 많아요. 탈출해가지고 몽골 쪽으로 가고 사막 쪽으로 막 가다가 추위에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러다가 모닥불 보면 그 앞에서 꼬박꼬박 조는데 네. 발꼬락이 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동상 걸린 상태고. 근데 우리 이제 감각이라는 것이 그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감각이. 그 할머니들 그냥 이렇게 참 우리 어머니는 소금하고 설탕을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예.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음식이 좀 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 짜. 그러면 이게 뭐가 짜냐고.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감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난로가에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손에 연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을 내가 쥐고 있고 이런 거 확실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이유지만 네. 그래도 우리의 감각이 불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다 내가 믿던 것을 다 전복시켜야 되는데 감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감각이라는 것도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본 것이 진짜 그렇죠.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추후에 의심이 없죠. 내가 봤다고 우겨대기 급급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꿈꾼다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문장 조금만 좀 읽어주시고, 문장이 좀 긴 것 같으면서도 좀 네. 우리가 중요해서 좀 긴데, 다음 문장을 좀, 제가 중간에 좀 끼워드릴게요. 네. 네. 그 다음, 꿈을 꾼다는 건 어떤 것인지. 그래, 좋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 머리를 움직여 본다는 것, 두 손을 뻗어 본다는 것과 같은 개별적인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아니, 어쩌면 그런 손이나 몸통조차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잠들어 있을 때 보이는 것은 일종의 상과 같은 것이며, 이것은 참된 것의 견본대로만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 머리, 손 및 몸통 등과 같은 일반적인 것만은 적어도 단순히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현존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네. 우리 꿈을 꾸고 있는데, 뭐가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저 어릴 때요. 네. 제가 이제 동네에서 살았는데, 여름에 이제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풍 뒤에 시신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하루만 지나면. 아. 그 시신 냄새가. 염을 해도. 네. 염을 해도 여름에. 여름에는. 여름에, 그리고 또 이제 92년이었나? 김남주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네. 제가 이제 운구를 했어요. 겨울인데, 기억하실 거야, 아마. 경기대학교 여기. 서대문 경기대학교 눈이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 겨울인데 얼었을 거 아니에요, 몸이. 네. 근데 그 썩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겨울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김형수라고 이제 제 선배 작가하고 제가 이제 몇 사람 이제 운구를 관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선생님이 너무 지치셨나 보다. 감옥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 지상에서 탈출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 커플은 그냥 다 그냥 썩어버리셨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운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리얼이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그 냄새가. 근데 우리는 영안실 가면은 시신은 저 어디 다른데 지하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시뮬라크르, 헛것, 사진 잡고 막 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꿈과 거짓과 이 헛것과 환상과 그걸 잘 구분을 못하는 거,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거죠. 그래, 큰 절이나 큰 교회나 이런 데 가야지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데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신전을 짓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꿈과 현실과 정말 신은 어디 계시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진정한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헛꿈 속에서 사실은 보들리아르는 그렇게 얘기했죠. 시뮬라크르 속에서 살아간다고. 아메리카는 특히 아메리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어떤 꿈 속에서 그 영화 뭐죠? 총알 날라오면 이렇게. 예. 뒤로 이렇게 샥 그리고 총알이 보여요. 날아가는 게. 그 영화가 뭐였더라? 미션 임파서블이요. 아닌데? 미션 임파서블이 아닌데. 탐 크루즈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보면은 거기 이제 이발소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네.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거 딱 뒤통수에다 뭘 꽂아주면은 꿈이 현실이 되고. 네.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문득 그 얘기도 생각이 나요. 네. 장자의 나비 꿈이요. 그렇죠. 장자가 나비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인지 맞습니다. 장자인지 모르겠다. 네. 근데 저는 아바타. 네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는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네. 똑같은 생각을 했고 장자 생각을 했어요. 네네. 거기 그 아바타로 나오는 예. 그 종족의 이름이 나비족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 예, 물론 그 나비는 아니겠지만 저는 네. 문득 제가 보고 있는 그 세상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장자가 얘기했던 그 나비의 꿈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지금 정말 내가 아바타가 그러네요. 네, 아바타가 딱 꿈이잖아. 꿈속에 꿈이잖아요. 들어가서 현실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네. 근데 진짜라고 야, 믿고. 아니 아바타를 장자와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대단한 분이시네요. 지금 처음 듣네. 아바타와 장자. 이거 논문 한 편이 나오네요. 아바타와 장자는 맞았는데 아까 그거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 매트릭스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내추럴 파레트님. 이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졸고 있을까봐 잘 듣고 있나? 이거 확인해 본 거예요. 예. 배꼽 사감 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꿈일 수가 있고, 네. 꿈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현실일 수가 있고, 바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거는 의심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이분의 얘기죠. 마지막 네. 얘기, 무서운 얘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그건 한 단락은 문 선생님이 낭송해 주시고 그 다음 단락은 제가 읽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진리의 원천인 전능한 신이 아니라 유능하고 교활한 악령이 온 힘을 다해 나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다. 또 하늘, 공기, 땅, 빛깔, 소리 및 모든 외적인 것은 섣불리 믿어버리는 내 마음을 농락하기 위해 악마가 사용하는 꿈의 환상일 뿐이라고 가정하겠다. 나는 또 손, 눈, 살, 피, 어떠한 감관도 없으며 단지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다. 나는 집요하게 이런 성찰을 견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비록 어떤 참된 것을 인식할 수는 없을지라도 거짓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또 저 기만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교활하더라도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안락한 휴식 다음에 오는 저 고통스러운 각성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나는 앞에서 언급한 풀리지 않는 난국의 암흑 속에 지내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이다.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원천인 전능한 신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당시 시대가. 그렇죠. 근데 그게 교활한 악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건 거죠. 이 사람이 겁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아까 누군가 소심한 데카르트 하셨는데 파트라슈님 소심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인 겁니다. 데카르트는. 지금 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큰 절이나 큰 교회나 그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네. 눈치를 보고 그 스님이나 제가 그 예전에 통도사를 갔더니 네. 통도사에서 그 예부를 학생들 데리고 갔었어요. 일본 학생들 제 수업 듣는 학생들 데리고 이제 통도사를 갔더니 그 네. 예부를 하는데 그 주지 스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 불교 신자가 아니시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네. 내 방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새벽 한 2시까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지금 잊었는데 그러니까 통도사가 기독교로 말하면 뭐 영락교회나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도사가 법보 사찰이라고 해서 그렇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관된 우리나라의 3대 사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진울 스님이 거기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명함 받고 제가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엄청난 분하고 대화를 했구나.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종교 얘기를 저랑 쭉 했어요. 불교 얘기도 하고 기독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도노 점수라는 거 있잖아요. 네, 도노 점수. 깨닫는 거. 이제 제가 사실 제가 일하던 와세다 대학하고 자매 결혼을 하러 그 지역에 어느 대학교 왔었는데 의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매 결혼을 거기서 신중히 생각하라고. 그 대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쭉 얘기하시면서 네. 이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스님의 깊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 도노 점수의 단계, 이런 단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지 신관념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거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무섭죠. 지금 정치가들이 그 큰 교회 목사나 큰 교회 스님이나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이다. 그 권위에 눌리죠.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악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활한 악력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종교 이념이 그 시대로 말하면 진정한 예수가 아니라
그 니체의 안티크리스토라는 책 있잖아요. 네. 그 책 읽어보면 역설적으로 예술을 찬양하는 책이에요. 예술을처럼 안 사는 놈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책이. 그거하고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그 동굴 속의 우상관과 네. 이게 다 맥이 통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교활한 악령과 그다음 니체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진정한 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신의 관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장만 읽었는데 어릴 때 내 걸 다 전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감각도 믿을 수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현실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다가오는 신이라는 이런 관념도 조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 이런 얘기는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전 개별적으로는 그런 교회 그런저런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확실히 네. 아는 내용들이 있다면 네. 그거는 악령이다. 그 자식들끼리 다 그 교회 재산 나눠 갖고 세습하고 그건 교활한 악령이다. 그런 데 가서 10원도 헌금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글로 그것만 포괄한 건 아니지만 이 의미는 더 넓지만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시적인 문장이라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지금 가장 마지막 문장이 이 안락한 휴식담에 오는 저 고통스러운 각성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나는 앞에서 언급한 풀리지 않는 난국의 암흑 속에서 지내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이다.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도.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믿고 살아버리면 편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밑바닥 토대부터 뒤집어 엎어서 다시 내가 무언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은 결코 누군가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롯이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행위가 오히려 데카르트 자신을 덫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죠. 염려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성찰의 머릿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신을 믿지 않으면 마녀로 생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종교 권력 그러한 시대 중세 시대 그것이 이제 중세 시대는 종교였지만 이제 1910년대부터 넘어온 게 파시즘이 되거든요. 네. 파시즘이 되고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런 그런 개념들 우리를 이제 알고 저는 히든갓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네. 만들어진 숨어 있는 신 같은 존재들. 뭐 자유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거든요. 북한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말 써요. 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렇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 예? 그다음에 그 히틀러를 중소로 강력한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스탈린 후기에 여러 그 보셰비키즘 이런 거 같은 거 다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거대 이데올로기를 그래야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뭘 못하려는 거예요. 쫓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 거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좀비예요. 인간이 아니라. 저도 어떤 면에서는 좀비처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무섭죠. 예, 예.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나 아렌트가 이제 악의 평범성 할 때 이어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 희만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 번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 책 하나 가지고 이 성찰을 가지고 쓴 책, 이 한 장을 쓴 책이 인간의 조건이란 책이에요.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하고 비슷한 두께인데요. 그 책이 한 장을 갖다 이 책 가지고 써요. 이 책 가지고. 그게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고 사람 죽인다는 얘기죠. 사람을 몇백만 명을 죽여도 하일 히틀러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하는 거로 존재하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예, 겁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닌 겁니다. 예, 개나 뭐 소나 돼지나 뭐 이렇게 물건이나 돌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걸 갖다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한나 아렌트가 이제 한나 아렌트 참 똑똑한 여자죠. 이분이 이제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분이 뉴욕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1960년에 아이 희만이 이제 숨어있던 아이 희만이 체포돼서 예루살렘 법정에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로 달려가죠.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법정에서는 아이히만이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고 아주 자상한 남편이었고 깔깔거리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버지였고 아내를 사랑하는 성실한 중년의 남자였는데 직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수행했던 관리였는데 토끼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것 같은 이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놀랍게도 유대인 수백만 명을 가두고 때리고 벌거벗겨 가스실에 쳐넣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신 앞에서 유죄이지만 법 앞에서는 난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또 법정에서 얘기한 것이 이 사람의 죄는 생각하지 않는 죄다. 무사유다. 그러면서 그 의심하지 않았던 죄, 그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성찰이죠. 그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망치고 있습니까? 특히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교 강의를 많이 했고 지금 일본에서도 좋은 대학교에서 있었고 지금도 숙명여자대학교 아주 좋은 대학교입니다. 네, 웃으려고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아니,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그 성실성이 어떤 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복무하는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그냥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인간의 조건에서 이 한나 아렌트가 데카르트의 성찰을 인용하면서 이 의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우리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몇 페이지를 읽어야 되나요, 교수님?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의 회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의하라. 곧 회의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근대적 회의를 최초로 개념화했다. 데카르트 회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의 보편성이다. 어떤 경험도 회의를 비켜갈 수 없다. 회의의 진정한 차원을 가장 정직하게 탐구했던 사람은 키에르 케고르다. 그는 이성이 아니라 회의로부터 단숨에 믿음에로 도약하여 근대 종교의 심장부에 대한 회의를 실행했다. 회의의 보편성은 감각의 증거로부터 이성의 증거를 거쳐 신앙의 증거로까지 확산된다. 보편적 회의의 데카르트적 해결 또는 내적으로 연관된 두 악몽, 즉 모든 것은 꿈이며 어떤 실제도 존재하지 않으며 신이 아닌 악령이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을 조롱한다는 악몽으로부터의 구원은 방법과 내용의 차원에서 보면 진리로부터 진실성으로, 실제로부터 신뢰성으로의 전환과 유사하다. 어떤 것을 회의할 때 나는 회의하는 과정을 의심한다 라는 단순히 논리적인 확실성으로부터 인간 정신에서 진행되는 이 과정들이 그 자체 확실성을 가지며 자기 반성의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네. 그래서 히틀러 말에 따라서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그 악을 저질렀던 그 아히만이 가졌던 그 평범성을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죠. 악의 평범성. 생각 없이 사는 평범한 삶 속에서 무서운 악이 존재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만족을 즐기는 삶은 엄청난 악행을 유발할 수 있다. 한나 아렌트 이렇게 썼죠. 그리고 네. 또 대부분의 악행은 선해지거나 악해지기로 결심한 적이 없는 선한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다. 이것은 슬픈 일이다. 이게요, 참, 저희가 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국정원이 아니라, 뭐, 국가조작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 직원들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국가 정신병원이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거쳐가지고, 공무원이 된 거죠.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왜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느냐. 그게 맞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내 입장이 되면 당신들은 안 그럴 것 같으냐. 내가 예.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 내가 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애국인데. 그렇죠. 예. 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뭐 평범한 인간을 간첩으로 만들거나 조작하는 것도 그런 이름으로, 성실성의 이름으로, 나는 성실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다.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아마 저희한테 항변하고 싶을 것 같아요. 검사가 아히만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의심하지 않는 죄, 생각하지 않는 죄,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죄, 이것이 피고의 진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요, 무조건 순종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불교에서도 우리 도노점수라는 말 자체가 깨우치고 다 의심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를 살펴라. 이거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좋은 목사님들, 아주 좋은 스님들, 아주 좋은 신부님들이 계신데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사꾼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의 의심하라는 말과 좀 또 차이가 있겠으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의심하는 것은 찬양받을 일이다. 당신들에게 충고하노니 당신들의 말을 나쁜 동전처럼 깨물어 보는 사람을 즐겁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라. 의심하는 것을 허용하라. 예, 의심을 찬양하라라고 1939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이거 참 예쁘잖아요. 당신의 말을 나쁜 동전처럼 깨물어 보는 사람을 나쁜 동전처럼 말을 갖다 깨물어 보는 사람. 아, 이 참 표현이. 예, 예.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은 이렇게 톡톡 쏘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인데 예. 그 순간적인 감정으로는 나 다시는 쟤랑 같이 안 놀아. 아, 짜증나. 쟤만 옆에 있으면 짜증나.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을 비판해주고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죠. 사실은. 네. 예. 그다음에 파울로 코엘료가 쓴 말인데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법의 순간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네. 이야기인데요. 매일매일 우리는 한쪽 발은 아름다운 동화 속에 다른 한쪽 발은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속에 담근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발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그것이 아름다운 동화 속에 담겨 있는지 꿈속에 현실이 아니라 근데 오히려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속에 이게 현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구별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김민기 선생님의 친구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냐.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아, 언제 들어도 참 가슴이 이렇게 뭉근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정말 그 가사가 대단하죠.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이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가.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은 네. 있으세요? 그런 친구? 그런 친구 있어요. 아니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네. 여기서 방송하시는 이윤호 선생이나 네. 전용관 선생이나 아. 아니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고요. 참 있어서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 늘 돌직구를 날리고 그것도 네. 제 감정에 상관없이 네.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참 그 말을 들으면은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거든요. 근데도 가끔씩요, 일부러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친구를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게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어둠 속의 별들처럼 이렇게 아니라고 말해왔던 분들이 우리가 소중한 것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것 같아요. 나중에요. 그 당시엔 다 이단이고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 데카르트도 그 당시에 이단이고 뭐 스피노자는 파문당하고 다 한나렌트는 유대인들한테 금소를 당하고요. 네. 한나렌트는 여기서 지적된 것 그 아히만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민족까지도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아히만의 괴물이 너희들에게도 괴물 있지 않느냐. 마침내 유대 민족들은 자기는 정의롭다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기 안에 괴물을 못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괴물만 보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을
이런 그 합리론, 뭐가 합리적인 것이냐, 그것을 그 회의하는 자, 의심하는 자, 다우트, 그 무엇이 진정한다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의할 때 진정한 합리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데카르트. 이분은 1650년에 54세의 일교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성찰하고 내 주변에 내가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것이 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사는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의심하라. 그리고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종착점은 제 자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런 국민 TV 같은 것이 데카르트의 성찰과 한나 아렌트의 그가 얘기했던 그 무사히를 넘어선 인간의 진정한 삶의 방식을 국민 TV 이 팀들이 지금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희도 참 갈 길이 멀어서요. 선생님이 그 음악 나가는 동안 저한테 멋진 시집을 한 권 전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문제를 내서 네 분께 선물을 드렸잖아요. 그분들 선물 발송 이번 주에 됩니다. 네.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씨앗 통조림. 지식을 만드는 지식 첫 시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네. 김은교 해서 저는 이런 표지를 가진 시집을 처음 만났는데요. 일단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저 너무 외양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교 교수님과 또 함께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간단하게 그러면 한 분한테 선물을 좀 드려볼까요? 그러고 말이에요. 네. 뭐 퀴즈를 뭐를 냈으면 좋을까? 이것도 예.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데카르트의 책 이름. 데카르트 책 이름. 까먹었네? 뭐였지? 의심 예. 아닌가? 의혹? 자, 여러분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생각? 예. 뭐였을까요? 에르고썸, 코지토. 의심 같은데. 네. 누가 치셨나요, 벌써? 왔습니다. 네, 왔어요? 파트러슈님 성찰이라고. 역시, 파트러슈님. 박수 치는 거 올렸어요. 본인도 지금 박수 치는 음자를 올리셨어요. 와, 정말. 이분 너무 쓸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훌륭한 학생입니다. 예. 파트러슈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김은교 교수님,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